27년. 그 숫자를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20살이라면 47이 될 때까지, 30이라면 57이 될 때까지, 40이라면 67이 될 때까지 그 긴 시간을 좁은 감옥 안에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침대는 얇았으며 면회는 1년에 한 번 30분만 허락됐습니다. 편지는 6개월에 한 통. 그 사람이 마침내 감옥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면서 나는 알았다. 만약 내가 증오심을 품은 채 저 문을 나선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더 멋진 인생의 첫걸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정치 지도자 만델라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27년 동안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인간이 어떻게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부 그가 싸워야 했던 세계.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 은베조. 넬슨 만델라는 템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롤리 흘라흘라. 코사어로 말썽꾸러기 또는 나뭇가지를 당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 전체에서 해온 것을 이미 이름이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남아프리카는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 분리 정책의 나라였습니다. 흑인은 백인 전용 버스를 탈 수 없었습니다. 흑인은 백인과 같은 식당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흑인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흑인은 허가증 없이는 도시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계였습니다. 젊은 만델라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모두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법으로 싸우려 했습니다.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그러나 국가는 그 길도 막았습니다. 1960년 샤프빌 학살. 평화 시위에 나온 비무장 흑인 69명이 경찰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그 중에는 뒷모습에 총을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달아나는 사람을 쏜 것입니다. 만델라는 그날 이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는 투쟁만을 고집하는 것은 총을 든 상대 앞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같다. 그는 군사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1964년 리보니아 재판. 검사가 구형한 것은 사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인 지배에도 맞서 싸웠고 흑인 지배에도 맞서 싸울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이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 바라는 이상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가 죽을 각오가 된 이상이기도 합니다. 사형은 종신형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벤 아일랜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부 감옥 안에서. 로벤 아일랜드. 케이프타운 앞바다 11km 떨어진 섬에 있는 그 감옥은 남아프리카 정부가 가장 위험하다고 여긴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만델라에게 배당된 톡방은 가로 2m, 세로 2.4m, 얇은 매트리스 하나, 낡은 담요 3장, 화장실은 양동이. 처음 13년 그는 이 방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석회암을 캐는 작업이었는데 그 강렬한 햇빛에 반사된 석회 먼지는 만델라의 눈을 점점 손상시켰습니다. 그는 평생 눈물샘이 망가진 채로 살았고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밝은 빛 아래서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간수들은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그를 만델라가 아닌 죄수번호 46,664로 불렀습니다. 46년생 64번째로 수감된 사람. 이름을 지우는 것은 존재를 지우는 행위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례식 참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위니 만델라는 홀로 바깥에서 싸웠고 그녀를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마다 단 30분 뿐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전화기를 들고 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공부했습니다. 런던 대학교 통신과정으로 법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로벤 아일랜드 대학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감옥은 만델라와 동료들의 교육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수들을 관찰했습니다. 증오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훗날 만델라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간수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도 이 시스템의 피해자였다. 아파르트헤이트는 흑인만 가둔 것이 아니라 백인의 인간성도 함께 가뒀다. 이것이 만델라가 도달한 인식이었습니다. 억압하는 사람도 억압받는 사람도 모두 같은 시스템 아래 고통받고 있다는 것. 이 인식이 훗날 그의 용서를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3부 27년을 버티게 한 것. 이쯤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27년. 그것도 젊음의 전부를 빼앗긴 27년.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동안 만델라는 훗날 이 질문에 몇 가지 대답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었습니다.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결코 잊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살게 했다. 자신이 왜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할 때 인간은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이론화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 견뎌낼 수 있다. 만델라의 목적은 자신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모든 사람의 자유였습니다. 그 목적은 감옥벽으로 가둘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루틴이었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45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좁은 톡방 안에서. 이것은 단순한 체력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자신에게 보내는 행위였습니다. 국가가 자유를 빼앗아도 이 45분은 내 것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자기 효능감 셀프-마이너스 에피케시라 부르는 것을 만델라는 감옥에서 매일 아침 혼자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를 선택으로 재정의한 것이었습니다. 만델라에게는 감옥에서 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1985년 당시 대통령 포타는 제안을 했습니다. 폭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석방하겠다. 만델라는 거부했습니다. 감옥에서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딸 진지를 통해 낭독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나가지 않기를. 원칙을 팔지 않기를. 그 순간 감옥은 더 이상 그를 가두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내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인간의 심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부 용서라는 선택. 1990년 2월 11일 만델라가 감옥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71살이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고 전 세계가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예상했습니다. 적어도 냉담함을 예상했습니다. 27년을 빼앗긴 사람에게 그것은 당연한 감정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만델라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설계한 사람들, 자신을 가뒀던 사람들, 자신의 동료를 고문했던 사람들을 향해 보복이 아닌 협상의 테이블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만델라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증오를 품으면 내가 계속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만성적인 증오와 분노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증오는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나를 해칩니다. 만델라는 그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1994년 남아프리카 최초의 민주적 선거.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에 그는 3명의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가뒀던 간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빈석에 앉히고 만델라는 그들에게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세계가 또 울었습니다. 오브 만델라가 남긴 것들. 2013년 12월 5일 넬슨 만델라는 95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전 세계 100여 명의 국가 지도자가 조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카터. 살아있는 미국 전직 대통령 4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만델라가 세상에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남아프리카에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명입니다. 인간이 가장 극단적인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증명. 그리고 그 선택이 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강한 것이라는 증명. 만델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멀리서 보았을 때뿐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것은 단지 매일의 선택들이 쌓인 것입니다. 27년 동안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는 선택, 운동하는 선택, 공부하는 선택, 동료를 가르치는 선택, 분노 대신 관찰을 선택, 증오 대신 이해를 선택. 위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27년 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6부 오늘 우리에게 남은 말들. 만델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파르트헤이트 같은 극단적 억압을 직접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감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깊은 상처, 오래된 억울함, 풀리지 않는 분노, 내 탓이 아닌 상황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들. 그 감옥에서 만델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목적을 잃지 마세요. 고통이 극심할수록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루고 싶은 꿈, 보고 싶은 내일.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 버텨냅니다. 둘째, 루틴은 자존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 하나를 지키세요. 그것이 나는 아직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만델라의 새벽 운동처럼. 셋째, 용서는 상대방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가 한 일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인생을 계속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억압하는 사람도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이 자신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째, 위대함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 27년 후에 세상에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해내고 나서야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안다. 12척의 배로 333척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처럼 71살의 노인이 감옥 문을 나서며 웃을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 해내고 나면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